여러분 남은 일주일 그냥 HTS만 바라봐 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죠. SS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하이투자증권의 박진아 연구원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동희 대표님, 네. 현재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약간 20일 언더에 지금 와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네. 1867포인트 정도가 20일 이평선 정도인데 오늘 1860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자체 움직임만 본다면 관망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네, 개점 휴업 상태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전망했던 부분도 좀 많이 예상치와는 많이 좀 빗나갔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미니 랠리라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부분이 있었는데 연말 랠리의 핵심 근거가 바로 수급적인 측면에 있는 거죠.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세, 그동안에 이제 32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진행시켜 왔죠. 그래서 앞으로도 순매수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투신권을 비롯한 나머지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두 가지가 이제 미니랠리의 핵심 근거였는데 연기금의 지속적인 순매수도 33거래일 만에 지금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투신권 역시 비교적 전체 기관들의 거래량,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 500억 정도가 지금 출회가 됐었고 네. 장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출회가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폐장이 가까워질수록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수급적인 오늘에 나타났던 이러한 구도에 큰 변화 없이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네. 그 양이라든지 강도면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의미 있는 반등은 지금 상태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막판에 폐장일 정도의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 폐장일 막판에 이제 인위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지수를 끌어올린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이제 연초에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밴드는 1900선 정도 수준에서의 마감 정도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기관 역시 막판에 이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 있는 반등은 좀 어렵겠지만 네. 1900선 정도로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극적인 무언가를 바라는 것보다 한 1900선 정도에서 마감을 2011년 마무리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박진아 연구원님, 네. 요즘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멋지게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헤어스타일이 참 독특하셔서요.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산타 랠리란 통상 연말장 종료 5일 전부터 이듬해 2일까지 주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성립이 됐다면서요. 근데 우리 시장보다 약간 미국 시장에 조금 더 그게 맞는 얘기죠?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이제 좀 선진국 증시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외사나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에서 이 분위기를 들어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기관 쪽에서 큰 움직임이나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북클로징도 많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이제 모두가 말하듯이 소강 상태에는 진입을 했지만 이 소강 상태라는 것이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다른 그런 불안 요소들이 나올 수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좀 관망세가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펀드들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럽 재정이 여전한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좀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셨듯이 연기금 매도로 전환한 것도 일단 연기금 자체에서 그런 수익 실현이나 어쨌든 다른 매수 주체가 크게 활발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떤 지수 방어의 그런 역할이 좀 줄어들면서 연기금의 활동도 줄어들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급 측면에서만 보면 어떤 강한 매수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수급에서 우리가 기관 외국인들의 좀 강한 매수세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추가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1900선 부근에서의 종가 형성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을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웅진에너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잇따른 공급 계약의 수주 취소 소식. 자, 그러면 이것만큼 또 악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희 대표님?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뭐 조선 관련 종목군들도 조선 관련주들도 이제 뭐 수주 취소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수주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경기에 의존한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회복이 전제가 바로 되어야만 대전제가 되어야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크고 낙폭이 과대로 보여지지만 올라가기도 상대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잘 반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사업의 대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회복으로 인한 유가의 상승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지난번에 워렌 버핏이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종목군들 단기 급등이 일어났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은 단기간의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우리는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 상승의 대전제인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유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여기다 이제 웅진에너지 같은 종목군들은 오늘 거의 뭐 신저가 부분까지 다시 밀려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인데 사실상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러한 쪽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퇴출로 인한 이제 치킨 게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 역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어떤 낙폭 과대에 따른 모멘텀, 즉 가격이 싸다는 것 외에 다른 모멘텀을 찾을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섣부른 기대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기대로 인해서 태양광 관련주는 접근하는 것은 당분간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희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태양광도 그렇고 조선도 약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정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종목군들은 불황에도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일단은 피하고 즉 경기가 나빠질 것을 전제로 했을 때도 성장이 가능한 이러한 종목군에 집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이 우선시돼야만 이런 업황을 뒷받침돼주는 업종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중에 태양광과 조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두 업황은 아직 경기 회복의 가시화가 되기 전이니까 주가 반등은 기술적 반등 정도의 흐름이다. 아직은 보수적인 의견을 주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돼서 오늘 워스트 이슈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선방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베스트로 잡아서 개별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테마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 연초는 김동희 대표님 좀 통상적으로 정부 정책 테마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죠.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이 시간 여기 그 FTN에서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가 이제 2009년 12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혜림 아나운서라고 SS를 처음 진행할 때인데 그때도 이제 정부 정책 관련 얘기를 하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연말 연초에 굉장히 크게 급등했던 이러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내년도에 드라이브할 정책들은 사실상 12월 말 그리고 연초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뚜렷하게 정부에서 드라이브하는 정책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향후에 한번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세요. 대체적으로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뭐 보건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이러한 그것과 관련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뭐 수차례 네.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주민증 관련 부분들이 관련주가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통과는 됐지만 여전히 이제 나머지 산적한 이제 계속해서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지금 현재 반대 여론도 좀 만만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뭐 우리가 신중하게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있다. 너무 성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보건복지라든지 노인복지 관련된 정책들은 내년 2월 달에 치매관리법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일정이 남아있는 그러한 실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테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진행될 것이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네. 김동동 대표님께서는 바이오 헬스케어는 장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박진아 연구원님께서는 뭐 최근에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분석을 하실 때 이 중소형에 대한 관심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이제 사실 요즘 기관들과 미팅 같은 걸 가져봐도 일단 내년 경기 전망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기 전망 때문에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주가 자체가 싸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주 관련해서요. 그래서 기관들도 결국 내년 경기가 좋지 않다면 이런 대형주들이 계속 부진을 할 것이고 결국 그에 따라서 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개인들의 매수세와 연결 지어지면서 코스닥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골라주세요.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그 테마를 관련해서 투자를 하려면 좀 장기적으로 아니면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좀 그런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는 판단이 앞서야 되는데요. 일단 뭐 중국 뭐 경기가 아직 안 좋고 있지만 일단 내년 뭐 우리나라 구정이죠. 그 춘절 관련된 그 수혜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년 중국이 어떤 뭐 통화 정책은 약하더라도 재정 정책을 통해서 예. 그 중국 내수 경기를 진작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천명했는데 뭐 예. 그에 따라서 뭐 중국 내수 관련된 뭐 그 베이직 하우스나 뭐 한국콜마 아니면 뭐 이런 주들이나 아니면 그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뭐 차이나킨과 같이 뭐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해 있는 그런 쪽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 기계 쪽에서 이제 그 미국 뭐 사실 이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트렌드인데 네. 그 미국의 그 셰일 가스라고 그 지하에 있는 그 가스를 이제 이제 수출하는 이제 그런 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수출 모멘텀이 살 수 있는 뭐 파이프 관련해서 살 수 있는 뭐 하이로코리아나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계와 중국 내수 쪽을 내년 상반기까지 네. 가능하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통신주를 살펴보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T와 그리고 LGU 플러스 모두 다 상승 마감했는데 KT는 이 투지 서비스 종료를 못해서 안절부절이었는데 방금 나온 소식입니다. 1시 정도에 나왔나요? 서울고등법원이 앞서의 결정을 뒤집고 이 투지 서비스 종료를 사실상 허가를 함에 따라서 KT의 주가가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또 LGU 플러스 또한 LTE 가입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모멘텀이 주가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김동기 대표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10년 동안 장기 성장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휴대폰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 99년도, 200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정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10년 동안 이제 장기간 하락 국면을 면치 못했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모멘텀이 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바로 LTE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그동안 정체됐던 통신주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요. 과연 정말 LTE가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저는 뭐 혁명적이라는 네. 것까지는 수준으로 보지 않겠지만 그동안 워낙 통신주가 장기간 저평가된 상태에서 횡보를 해온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늘 그 KT가 투지 폐지 승소로 인한 이러한 효과는
좀 지속적으로 좀 단기적이지 않겠느냐. 좀 KT라는 이러한 거대한 기업의 주식수 주가를 좀 들어올리기에는 요 자체 재료로만은 좀 역부족이 있겠고 우리는 LTE에 대한 내년도 모멘텀을 보면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상승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특별 종목들 한 가지씩 알아보고 있는데 GS 리테일이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상장한 지 이틀 됐는데요. 공모가를 20%도 웃도는 결과입니다. 분명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화증권에서는 목표가를 33,000원까지 넓히기도 하면서 유통주 전반까지도 훈풍이 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그 유통주 전반으로 좀 보기는 어렵겠고요. 네. 지금 GS 리테일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저에는 좀 불황에 강한, 불황에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좀 키워드가 맞춰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1980년대 최대 호황에 있을 때, 뉴스위크지 표면을 장식했던 그림들이 셀러리맨들이 점심시간에 스시집에 가서 스시에다가 금가루를 뿌려먹는 장면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이게 불황으로 넘어가면서 반대로 편의점에 있는 저가 도시락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실질 소득의 감소 그리고 경기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러한 편의점 부분의 성장성이 향후에 더 뛰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 시장이 초점을 맞춘 거죠. 반면에 이마트 같은 이러한 할인마트들은 오히려 매출에 좀 정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통주 전반이 아니라 유통주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정체되는 산업과의 주가는 나눠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상반되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3,000원 기대해 볼 만한가요? 일단은 지금 GS 리테일이 나올 때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또 네.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성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듯이 단기간에 이렇게 지금 상장된 회사의 주가를 단기적 흐름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기간을 두고 본다면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에 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렇군요. 고평가 논란에도 역시 IPO의 대어라는 이름값을 똑똑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 알아봤고요.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번 한 주 전망이 어느 정도로 크게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하게 연말을 맞이하면서 많은 이야기들 듣고 그리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박진아 연구원님께서 이번 한 주에 대한 전망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미국 쪽에서 주택 가격 지수나 소비자 기대 지수, 시카고 PMI 같은 이제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미국 경기의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 지표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이후로 이런 지표들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주로 IT 이제 장비 업체들의 굉장한 주가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지표 자체가 예상보다 좋게 나올 뿐이지 그 자체가 굉장히 경기가 호조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어떤 완전 새로운 기대감을 또 형성시키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IT 주가가 이미 좀 반응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미국 경기 호조, 사실 요즘 증시 유일한 호재인데요. 네. 이런 거에 좀 반응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적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 자체는 큰 변화 없이 이런 경기 지표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런 유럽 사태와 미국 경기가 좀 뒤섞이면서 좀 방향성 없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럽 문제 악재가 지금 약간 잠잠하잖아요. 네.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휴가를 여유롭게 떠났고 네. 또 S&P의 유로존 신용등급 평가 이것이 참 우려감이었는데 12월에서 1월로 연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2월에 모여있는 유럽권의 국채 발행 이런 것들도 불안감이 될 텐데 과연 1월에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내릴까요? 아니면은 1월에 다시 한번 유로존의 뭔가가 획기적인 정책이 발표돼서 그렇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이제 기대해 보자면 조금 이미 나온 것들이 거의 다가 아닐까 싶을 정도 정책 대응 자체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데요. 네. 그리고 또 신용등급 자체도 사실 이제 그 주된 원인이 결국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채 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이제 프랑스나 독일 국채 금리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그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국채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 그리고 신용 등급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국채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월 중에는 좀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유럽 사태가 정말 이제 악화되려면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당장 뭐 지급 불이행을 선언을 하거나 뭐 은행들이 뭐 파산을 하거나 이런 뭐 대형 이슈들이 나와야지 이제 증시가 더 크게 반응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은 뭐 최근 정책 대응 정도로는 충분히 막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 뭐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서 뭐 그런 증시가 하락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네요. 김동기 대표님의 의견 들을까요? 네, 뭐 지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는 뭐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유럽의 악재를 미국의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의 낙폭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힘든 구간이고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제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지수를 맞추는 그러한 작업보다는요. 지금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져갈 것인가 연말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내년도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삼으시는 게 맞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경기가 상승을 할 때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은 줄이고 불황에도 강한 종목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이러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박진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